오늘은 세계가 놀란 그러나 한국인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름은 계란빵. 하지만 그 안에는 겨울을 이겨낸 한국인의 정과 온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외국인이 눈물로 기록한 한국의 작은 기적. 한 조각의 온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새벽 공기는 뺨을 애리고 사람들은 목을 웅크린 채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오간다. 이런 추운 날 캐나다에서 온 푸드 다큐멘터리 감독 소피아 밀러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골목을 누비고 있었다. 전직 BBC 촬영 감독이었던 그녀는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아시아의 거리 음식을 주제로 작업 중이었다. 그녀에게 음식이란 분석의 대상이었다. 완벽한 구도, 정확한 조명, 계산된 프레임. 감정보다는 기술이 우선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명동 일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지쳐 있었죠. 이미 도쿄에서도 타이베이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을 담아왔거든요. 화려한 네온 사인, 분주한 사람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 다 비슷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있었거든요. 버터 향 같기도 하고 달콤한 계란 냄새 같기도 한 묘하게 포근한 냄새였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그 향기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작은 노점 하나를 발견했죠. 낡은 철판 위에서 동그란 무언가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 옆엔 몇 명의 사람들이 손을 호호 불며 기다리고 있었고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추운 날 저기서 빵을 구워 파는 사람이 있다니. 대단한데.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전 늘 냉정했거든요. 감정보다는 분석을, 느낌보다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 향기 속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고 그게 제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으로서 그 노점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노점 앞에는 낡은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철판을 닦으시는 모습이 마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장인 같았죠.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계란빵 드셔보세요. 오늘은 좀 부드럽게 구웠어요. 그 목소리엔 자부심과 다정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어로 물었어요. 이건 브레드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그냥 마음이에요. 추운 사람들 주려고 만든 거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셰프들을 만났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부터 분자요리 전문가까지. 그들은 모두 기술을 이야기했어요. 온도, 시간, 정확한 계량.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촬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순간을, 이 사람을, 이 따뜻함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철판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통째로 계란을 올리시더니 뚜껑을 덮으셨죠.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옆 손님과 농담을 주고받으셨어요. 오늘도 왔구만. 어제 맛있었어? 당연하죠, 할아버지. 그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관계를 만들고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었던 거죠. 렌즈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미소는 어떤 조명보다 밝았고 그 순간의 공기는 어느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란빵이 완성됐어요. 할아버지는 종이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아 제게 건네주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죠. 봉투를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꽁꽁 얼어있던 제 손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골목 한쪽에 서서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맛보다 먼저 느껴진 건 온도였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함. 그게 혀를 지나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 전체를 녹이는 것 같았어요. 통계란이 터지면서 노른자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걸 빵과 함께 천천히 씹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건 단순히 맛있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뭔가 더 깊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음식을 평가할 때 늘 분석적이었어요. 재료의 품질, 조리 온도, 플레이팅의 완성도, 숫자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신뢰했죠. 하지만 이 계란빵엔 그런 화려함이 없었어요. 낡은 철판, 단순한 재료, 투박한 모양.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위로구나. 완벽한 레시피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됐어요. 이건 그냥 마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이 작은 빵 속엔 추운 겨울을 견디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담아내겠다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에이브레드 콜드 웜스 마이너스 따뜻함이라 불린 빵. 이건 단순한 음식 다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걸 나누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노점으로 돌아갔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할아버지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았죠. 반죽을 준비하는 손길, 계란을 올리는 순간,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모든 게 소중했어요. 편집실로 돌아와 영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따뜻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화려한 특수 효과를 넣을까? 극적인 음악을 깔까?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단순함이었어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담기로 했죠. 완성된 영상은 정말 평범했어요. 노점의 풍경, 할아버지의 손길, 김이 피어오르는 계란빵.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몇몇 지인들에게 테스트 상영을 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을 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어요. 이건 그냥 빵 이야기가 아니야. 마음을 굽는 사람의 이야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제대로 담아냈구나. 저는 용기를 내서 CNN에 이 영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안서에 이렇게 썼죠.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을 찾는다면 서울의 계란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어요. 그들은 세계 최고의 50대 빵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데 한국의 계란빵을 꼭 포함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건 완벽한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서울의 작은 노점에 낡은 모자를 쓴 할아버지의 손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CNN 기사가 공개된 날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SNS는 말 그대로 폭발했죠. 에그 브레드 코리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댓글을 남겼어요. 이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라고. 따뜻한 빵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이네. 당장 서울 가서 먹어봐야겠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작은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유튜브엔 코리언 에그 브레드를 검색한 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행 블로거들이 노점을 찾아가 리뷰를 올렸고 인스타그램엔 계란빵을 손에 든 사진들이 넘쳐났죠. 파리에서, 뉴욕에서, 런던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라고. 몇 주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은 걱정도 됐어요. 이 갑작스러운 관심이 할아버지께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고요. 노점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길게 늘어선 줄. 그 속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인, 동남아시아인, 중동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가운데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기대에 찬 설레는 얼굴들이었죠. 한 외국인이 서툰 한국어로 계란빵 주세요라고 말했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음식이 가진 힘이구나.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따뜻한 만큼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니까요. 서울의 겨울거리가 세계인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왔을 때 저는 또다시 그 노점을 찾았어요.
이번엔 감독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하지만 노점 앞에 서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할아버지의 모습 대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과 20대 청년이 함께 서서 계란빵을 굽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들분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쉬고 계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어받았습니다. 옆에 있던 손자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가 CNN 기사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우리 계란빵 먹으러 온다는 게 꿈만 같다고 하셨죠. 평생 이 자리에서 빵만 구우셨는데 이렇게 세상에 알려질 줄은 몰랐대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만든 작은 영상이 한 분의 인생에 이런 의미를 남길 수 있다니.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계란빵 하나를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은 여전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에그 브레드 플리즈.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주문했고 아들분과 손자분은 웃으며 응대했어요. 3대가 이어가는 이 작은 노점이 이제는 한 나라의 자랑이 됐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빵이 아니야. 한 나라의 마음이지.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저 멀리 태극기가 하늘 아래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따뜻함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서울의 겨울거리에서 작은 노점에서 그리고 그 빵을 손에 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함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고 그 문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녹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시니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